그래서 이 거부 반응, 이 전면적 저항의 물결은 어디에 가서 딱 모이냐? 빅텍 깨는 데 가서 모여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런던에서는 이번 주에 G7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신문 제대로 보도 안 하죠, 이런 거. 이번에 열리는 G7 회의는 중국 러시아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 블링컨, 저기 희한한 인간이죠. 이 인간 그 국무장관이란 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나 그때 완전히 이 인간 야 이거 완전히 뭐 시진핑 앞잡이 같은 이상한 인간일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망쳐먹으려고 아주 마음을 먹은 자일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인간 며칠 전에 그 말했죠. 기후변화, 그러니까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미국의 시스테믹 레이시즘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기후변화에 의한 인류에게 닥치고 있는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시스테믹 레이시즘에 대한 공격, 즉 다시 미국을 체계적 인종차별에 의해서 찌들린 사회라고 하는 그 공격, 그렇게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인류의 재앙이, 인류 멸종이 닥치고 있다라고는 개돼지 세뇌 공작, 이 두 개를 엮어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엮어진 걸 요새 intersectional left,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엮인 좌파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정치 역사적 해석이거든요. 시스테믹 레이시즘은. 하나는 기후변화는 환경에 대한 미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더 평등도 끌어들이겠죠. 그건 또 페미니즘 뭐 이런 거겠죠. 이걸 교집합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intersectional,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엮인 서로 다른 분야인데 intersectional marxism 혹은 intersectional left라 그래요, 요새. 교집합으로 엮인 극좌 사상을 미국 국무장관이 떠드는 거 보고 블링컨이 저거 아주 사악한 인간일세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사악한 블링컨도 G7 가서는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 즉 중국을 냉전 고립시키는 것, 즉 냉전의 대명사인 컨테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시스템을 뒤집으려는 모든 국가의 기도를 저지하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뭐 이빠른 소리 하는데 중국 지금 냉전으로 몰아야죠. 고립시켜야죠. 근데 또 또 그러면 종중 스토리는 아니에요.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 해야죠. 이 말은 또 해요. 그럼 규칙 어기는 놈 어떻게 할 거냐고. 채찍과 당근으로 순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채찍은 고립이죠. 너희 규칙 계속 어기면 고립이고 너희 개선하면은 고립 안 시킬게라는 메시지를 띄워야 되는데 우리는 고립 안 해요. 고립시키지 않아요. 무장 해제하고 중국과 맞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 지지합니다. 자기는 올바른 사람이다 이거지. 이런 걸 두고 이제 그 성경 용어죠. 저는 뭐 교회는 안 가지만 성경 용어 뭐야? 혓바닥에 둘로 갈라졌다 그러죠. 혓바닥에 둘로 갈라졌다. forked tongue. 포크라는 게 둘로 갈라진 걸 포크라 그러거든요. forked tongue. 혹은 더블 토킹이죠. 이쪽에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저 얘기하고. 같은 요 문장에서 앞에서는 중국 고립시키지 않아요. 중국이랑 안 싸워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우리는 규칙에 바탕한 국제질서 선호합니다. 오케이. 중국과 같은 깡패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할 텐데 대처를. 그 얘기는 안 해. 중국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력으로 패든가 고립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앞에 우리 고립 안 해요. 고립 안 시켜요.
웃기는 자들이에요. 웃기는 자. 아주 사악한 자예요. 제가 블링컨이 앞에 있으면 좀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영국 외무장관은 훨씬 더 영향가 있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미닉 랍이라는 사람인데 라스트 네임이 좀 특이하죠. RAAB, 도미닉 랍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미닉 랍이 한 발언은 이제 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다자 협력 체제를 지켜내기 원하는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 like-minded countries로 이루어진 기민하게 움직이는 국가 그룹들이 등장해야 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기민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룹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데 있어서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긴밀하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인도도 같이 가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빅텍에 대한 대항하면은 그건 뭐 폴란드, 헝가리, 그 다음 미국의 일부 주,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가 또 같이 가고 있잖아요. 비슷한 마인드가 뭐겠냐고. 비슷한 마인드. like-minded countries. 그때 like-minded가 뭐겠냐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때 like-minded가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국가를 강화해 가자. 그래서 그 주권국가를 섬기자라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강중국가, 중규모인데 강한 나라, 혹은 강소국가, 소규모인데 강한 나라, 혹은 강하지 않더라도 떳떳한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또 어디가 뭐였더라? 그렇게 5개인가 4개 국가 모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동유럽 블락. 거기 이제 조금 있으면 만약에 프랑스에서 르팽이 뒤집어 버리면은 지금 르팽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EU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EU의 두 축은요.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영국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프랑스가 유로스캡틱으로 나가면 EU 회의, EU 약화주의로 나가버리면 독일 혼자서 EU 못 감당해요. 그렇게 막 뭐 인구 한 5천만, 7천만, 8천만, 작은 데는 1,000만, 600만, 뭐 아마 헝가리 한 6, 700만 될 텐데 폴란드 한 2, 3천만 될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같이 막 서로 연결해서 같이 싸운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활발해졌냐? 전 2가지 이유라고 봐요. 2-3가지 이유. 우선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50년 동안 1970년 무렵부터 2005년까지 거의 45년, 50년 인류를 지배해온 페트로 강박, 석유 강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페트로 강박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석유는 에너지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불 때는 연료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석유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집 짓고 뭐 바르고 이거 다가 석유예요. 이제는 전부 플라스틱이고 전부 폴리머, 석유에서 뽑아낸 고분자 화합물이라고요. 석유가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석유는 편제되어 있단 말이죠. 중동에 편제되어 있고 러시아에 편제되어 있고 베네수엘라에 편제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를 받들어 모시든지 가서 공작을 하든지 암살을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부패시켜서 장악을 하든지 군대로 침공을 하든지 이 어두컴컴한 짓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50년 동안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미국인데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게 됐거든. 에너지를 수출하고. 그리고 미국 특징이 뭐냐면 오펙과 같이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석유 양을 조절해 가지고 그 세계 유가를 조절해서 전 세계의 비산유국들을 껍질을 벗겨 먹겠다고 덤비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석유 가격이 조절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솔레이마니 참사를 했을 때 그냥 언론들이 이제 중동에 전쟁 붙고 석유값 엄청 치솟고 뭐 이런 소리를 개소리죠. 헛소리를 하길래 그때 한 말이 있잖아요. 우선 첫째 중동 전쟁 안 붙는다. 왜냐?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전폭기 뜨고 미사일로 때려버리는데 보복을 하면 그래놓고 팔짱 끼고 2,000km, 3,000km 밖에서 인도양에 있는 그 영국 섬 이런 데서 가만히 있고 바레인에 있는 미국 기지에서 가만히 있는데 전쟁이 왜 붙냐? 안 붙는다 전쟁. 쥐어 터지는 거지 상대방이. 전쟁 안 붙는다. 두 번째, 석유값 안 뛴다.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생산하는 미국에서 석유값이 안 오르는데 석유값이 왜 뛰냐? 안 뛴다 석유값. 제가 그때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한 60달러 선까지 갔을 거고 지금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바이든이 이 셰일을 죽이기 정책을 쓰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인류가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 해방을 가속화시킨 게 트럼프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강소국가, 강주국가들이 자기 칼날을 낼 수가 있어요. 석유가 미국과 중동 사이의 게임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는 상태에서는 숨도 못 쉬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like-minded, 비슷한 가치 지향성을 가지는,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비슷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agile countries라고 그랬거든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들이 5나라, 10나라, 자기들 그 지향에 따라서 조금씩 칼라에 따라서 그렇게 그룹 짜가지고 그리고 버틴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들려요. 그 얘기는 뭐냐? 블링컨 앞에 두고 야, 너희 미국 지금 정치 내전하느라고 정신머리 없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정신머리 없지? 그래. 너희 내부 잘 정리하고 싸워봐. 아마 MTR이 이길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동안 우리 중간 규모 국가, 우리 작은 규모 국가들이 네트워크를 짜서 가치 지향성이 비슷하고 서로 문화가 비슷하고 이런 나라들끼리 네트워크 짜서 우리 기민하게 대응할게.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이란을 아무리 살려주려고 그러고 이란을 살려주는 걸 통해서 중국을 아무리 띄워주려고 그래도 거기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짬짬이 맺고 그거 반대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볼 거냐.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다고 제 귀에는 들려요. 제 귀에는. 자, 그래서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번에 그 텍사스 06 선거구, 그러니까 텍사스 제6 연방 하원 선거구의 그 선거구에서 그 정글 프라이머리에서 1, 2위가 전부 공화당으로 배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국 전체에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런 것들이 저는 내년 2022년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의 어떤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만 MTR이 계속 저항하면서 싸우면 내년 2022년 중간선거에서 MTR 진영이 아마 대승하게 되지 않을까. 자, 이런 MTR 진영이 대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부터 생기기 시작하면 올해 말쯤 되면 민주당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다. 엄청 흔들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거의 한 2억 샷 가까이 놨을 거예요. 1억 한 6, 7천만 샷을 놨을 거예요. 이 백신을. 미국이 한 4억 샷 놓으면, 샷으로 한 4억 샷 놓으면 2억 명이 그 면역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구의 한 2억 명이면은 미국 인구의 거의 한 60%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1억 5천만 샷 더 맞으면 끝나는데 미국이 지금 하루에 300만 샷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300만 샷을 놓으면 앞으로 50일, 60일 지나면 미국은
코로나를 졸업합니다. 한 달에 9천만 샷, 8천만 샷을 놓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7월 초면 코로나를 졸업합니다. 코로나를 졸업하는 순간 무지막지한 대중집회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쟤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어. 저게 코로나 8.15 슈퍼 스프레더. 지금 정광훈 8.15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고 문재인이 엄살 떨어서 우리 박해했잖아요. 코로나 슈퍼 스프레더라거든요. 스프레드가 퍼뜨리는 거. 그런 비난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랑 지금 정치적인 흐름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아마 무지하게 심각한, 굉장히 심각한 정치 내전이 진행되다가 아마 올해 말쯤 되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대패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쫙 깔리게 되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동요하고 갈라질 거예요. 갈라지는 균열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은 MTR로 똘똘 뭉치게 되고. 자, 그런 와중에 또 우리는 이제 대선으로 들어가게 되죠. 대선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대선 끝나면 곧바로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에 들어갑니다. 내년 6월 초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그 정당 정치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런 심각한 정치 위기, 정치 내전, 정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세계에서도 거의 동일한 추세로 마가 혹은 보스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걸 주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저같이 반드시 내년 중간선거에 미국에서 바이든 그리고 GSL 복합체,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좌파 레프트 복합체, GSL 복합체가 대패할 거다라고 장담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정치적 변화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 중간선거가 아마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충실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